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2부 본격적인 이제 뉴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한때 이런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바이든이 탈원전을 지지하고 있다. 사실 웃기는 얘기고요. 근데 이걸 이제 진심으로 믿고 있는 민주당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짜 뉴스들이 지금 퍼져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바로 잡아 드리려고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용을 저 아직 이 기사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기도 전부터 이건 헛소리인 게,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쓰리마일 아일랜드 사고 이후로 원전이 이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허가가 거의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쓰리마일 아일랜드 사고가 한번 있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누출된 것도 별로 없고 그냥 가열만 됐는데 냉각수 수위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냉각수가 부족했던 사건이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거장판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쪽 가서 들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미국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한번 그렇게 사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체르노빌 사고 나고 이러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허가를 내주는 거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정치적으로. 게다가 지금 미국은 그거 아니라도 각 지역별로 주별로 또 별도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 잘 하고 있으니까 LNG나 이제 석탄 이런 걸 떼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사실 어떤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가 프랑스하고 이제 한국인데,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전력 회사가 거의 국영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자본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원자력 발전소 떡떡 짓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다수 나라들은 발전 회사가 민간 회사입니다. 민간 회사 입장에서는 이 몇 조짜리 원자력, 보통 한 8조에서 9조 정도 들어가거든요. 두 개 한 세트 건설하는데 토지 비용까지 다 합하면 이 몇 조를 들여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게 되게 힘든 일입니다. 어차피 건설하고 나면 비용은 장기간에 걸쳐서 전기요금으로 받는 구조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 국가가 나서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일단 허가 내주는 거를 지지부진하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그런 얘기 있죠.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는데 10만 년 이상 안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 과학자들이 10만 년 동안 보관을 해도 안전하다는 거를 검증을 해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이제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분야도 연구를 해서 하는데, 이 10만 년 얘기가 왜 나왔냐면, 미국에서 이제 유카 마운틴, 부시 행정부 당시에 유카 마운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사막 안에 있는 어떤 지역인데, 되게 안정적인 지질 상태입니다. 지질학적으로. 근데 여기에다가 미국이 이제 사용 후 해결료 보관시설, 연구 처분 시설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이걸 추진하고 있었고, 주지사도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주민들이 조금 반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거기에 뭘 요구 조건을 넣었냐면 10만 년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국 정부 차원에서 10만 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해라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와전된 겁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도 10만 년이 채 안 됐는데 10만 년 뒤에 인류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마당에 10만 년 얘기하는 거 자체가 웃긴 얘기죠, 사실은. 제 생각은요, 10만 년도 1000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뒤면은 방사능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겁니다. 또는 이제 우주 개발이 보시다시피 훨씬 더 쉽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50년 뒤면 아주 값싼 비용으로 로켓에 실어서 이걸 우주공간 멀리 내보낼 수 있는, 그냥 우주공간 대기권 밖으로 해서 궤도 밖으로, 태양 궤도 밖으로 쏘거나 아니면 태양 쪽으로 쏘면 돼요. 이거 어차피 타고난 우라늄 덩어리니까. 그게 이제 더 싸게 칠 수도 있으니까 로켓이 점점 싸지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지구 밖으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반대하겠다고 들고 온 논리를 가지고 한국의 환경단체들은 이걸 가지고 봐라 10만 년 동안 보관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을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체르노빌 보시고 우와 무섭다 이러시는데, 체르노빌이 언제 발생한 사건인지 아십니까? 1980년대 중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84년인가 6년인가 그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정도 된 일입니다. 35년에서 40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매년 원자력 발전소는 그만큼 안전설비들이 새로 개발돼서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40년 된 차를 계속 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매년 이 차는 계속 안전설비를 보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전 낡은 원전으로 어떻게 무슨 안전하게 지금 운영을 하냐 이딴 소리 하시는 거는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는. 기술자들이 바보입니까? 하여튼 배경 설명 드렸고, 바이든도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는데 그 바이든 부통령일 때도 미국의 이제 그 원자력 발전 이걸 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후쿠시마 사고 나고 나서 그다음 오바마 행정부에서 보니까 이게 로스앤젤레스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자꾸 정전 사태 발생하고 그다음에 가스도 뭐 지지부진하고 사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렇게 셰일가스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원전 재개 선언을 한 게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바이든도 거기 참여했었고요. 이제 기사 내용 보시죠.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을 1호 정책으로 내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홈페이지에 차세대 첨단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명시하고 신속한 상업화를 공언을 했습니다.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바이든 당선인의 기후 대책을 가리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과 일치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개소리라는 얘기죠. 뭔 소리예요 이게. 10일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 홈페이지에는 4대 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채택하고 관련 기술 혁신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를 약속을 했고요. 눈길을 끄는 항목은 바이든 당선인이 배터리 저장, 온실가스 마이너스 배출,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굴뚝이나 이 포집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CO2를 발생을 한 CO2를 바로 포집해서 제거하는 겁니다. 차세대 건축 소재 재생수소와 함께 첨단 원전을 청정에너지 기술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고리 그 기술 말입니다. 그런 주요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과감한 비용 절감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해당 기술들을 빠르게 상업화하고 미국에서 생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자기들 기술로 신규 원전 개발해서 수출하면 말이죠. 우리는 원전 팔지도 못해요 이 양반들아. 그런데 현 정부는 이러고 앉았죠. 탈원전 밀어붙이면서 원전 수출이 가능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됩니까 이게? 니 같으면 한국 거 사겠냐 미국 거 사지? 어차피 한국 기술도 미국 기술이 원전 기술인데. 아 정말 내가 진짜 짜증나잖아요. 하여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해봅시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간 공약을 통해서도 원자로 건설 비용이 절반 수준 소형 모듈형 원자로가 100%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다음에 뭐 탄소 배출 어떻고 저쩌고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했었고, 소형 원자로는 전력 생산 규모 면에서는 기존 원자로의 20분의 1 수준이지만 안전하고 설비 투자 비용도 적다고 평가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개념이 뭐 발일선 위에, 그러니까 해상 원전, 이게 사실 소형 원자로는 별거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그 원자력 잠수함이나 핵잠수함이나 이제 핵 항공모함에 탑재되어 있는 선박용 원전, 이걸 좀 크게 키운 겁니다. 안정성을 높이고. 우리도 이거하고 비슷한 게 있죠. 스마트라고.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했고 수출도 했습니다. 이걸 좀 더 개량을 하고 수출 확산, 좀 더 이제 신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족같은 현 정부가 그 어떤 그 R&D 비용을 다 쳐냈죠. 기술자들도 박해를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랬는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최고위원회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을 동일시하며 한국형 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여론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차피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족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뭔지, 뉴딜이 뭔지 지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태양광 풍력만으로 탄소 중립을 추진하겠다는 우리 정부와 미국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그린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은 원전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자, 다음 기사 봅시다. 탈원전.
문재인 정부가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체코, 폴란드 등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신규 원전 사업에는 한국형 차세대 원전 수출 드라이브를 거는 등 모순된 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책 타당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원전 부활을 공식화하면서 해외 원전 시장에서 원전 기술력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대부분의 그 원천 특허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는 해외 수출을 안 해왔어요. 자국 내에서도 신규 원전 안 지었으니까. 근데 이제 하겠다고 하잖아. 그럼 이제 어떡할 겁니까, 이거를? 원전 수주에는 기술력뿐 아니라 외교적 영향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한국은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의 빅픽처인가? 한국 원자력 산업을 완전 붕괴시키는? 3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수출을 미리 선점했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지금 처졌어요. 이미 늦었다고요. 늦었다고 이 양반들아. 심지어 3년 전에는 미국이 우리랑 같이 하자고 그랬었어요. 신기술은 미국이 개발하고 실제 시공은 너 한국에 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우리가 거절했다고요. 정신 나간 거죠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지네 집구석에 돈 못 벌어 가는 진보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나라까지 어떻게 그 가난하게 만드는 건지 전 이해가 솔직히 안 갑니다. 살림을 못 살아도 어떻게 저렇게 못 살 수가 있습니까? 다시 저 흥분한 거 아닙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만 봐도 반핵 입장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최근 이제 우리 정부의 국내 탈원전과 해외 수출 지원 정책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상 누가 탈원전을 공개 선언한 국가에 원전을 맡기겠는가라고 반문했다는 겁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요. 대부분의 사실 원전 전문가들의 인식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좀 그래요. 원전은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한 예를 들어서 뭐 저온 핵융합, 그러니까 수소 융합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안정적인 이제 태양광을 증폭시키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는 이제 뭐 우주상에 태양광 패널을 갖다가 늘어놓고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지상의 기지국으로 그 전력을 쏴주는 대기권에서 이게 아니지 그 궤도권에서 발전을 하고 그걸 이제 무선 통신을 통해서 통신이 아니죠. 그 고주파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기지국에서 전력을 받는 그 발전한 전력을 받는 이런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비용들이 전부 다 원전을 돌려서 거기서 나는 이익으로 그걸 개발합니다. 안 그러면 돈이 없어요. 근데 그런 기술은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는지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근데 우리는 뭘 했냐 지금까지 봅시다. 네, 어제 나온 기사고요. 2020년 11월 11일 백운규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산업부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 백인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 사람 한양대 교수 출신이고요. 실리콘, 세라믹이 이 사람 전공입니다. 에너지 쪽이긴 한데 세라믹,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이나 그쪽 기술 전공, 원래 태양광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쪽 회사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하여튼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2018년 월성원전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 라고 말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해서 이제 검찰에 보냈다는 것이고요. 한수원 사장이랑 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탈원전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산업부 공무원들이랑 내용에 따르면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초 원전 산업 정책 과장 등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보고를 받습니다. 산업부 직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하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연구정지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까지 2년간은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계속 가동해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그나마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닫는 것보다. 왜냐면 지금 작동 가능한 원전이니까. 그러자 백 전 장관은
원전을 그때까지 가동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하란 말이냐. 어떻게 이따위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너 죽을래? 하며 크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상대면서 해볼까요? 야, 원전 그때까지 가동하라고 청와대 보고하라는 거야 나보고? 어떻게 이따구로 보고서를 만드냐? 너 죽을래 진짜? 야,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 고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보고는 문미옥, 이것도 이 물건도 진짜 과학계, 아니 제가 심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 1호기를 방문한 뒤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있었다라는 글을 청와대 내부방에 올리고, 이거 뭐 어쩌라고 이게 뭐 대수라고. 그 외벽이 두께가 6m짜리입니다. 6m. 그 안에 심지어 60cm짜리 철판이 들어있어요. 두께 60cm라고 보니까 이해 잘 안 가실 텐데 60cm니까 600mm짜리 철갑이 들어있다고요. 난 글을 청와대 내부망에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직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장관한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한다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야, 바로 가동 중단한다고 보고 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2년 동안 더 가동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냐. 이 백운규 장관, 산업부 장관의 입장이 대통령한테 좀 난처해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거의 한 3천억 원 정도의 일단 손해가 발생을 했고요. 그럼 백운규 이 새끼는 직무유기로 고발 당해야죠, 당연히. 일단 원전 담당 간부들이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서 보고하자 백 전 장관은 진작에 이렇게 하지라며 청와대로 이대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한양대 교수 새끼들 진짜 보면은 기도 안 찹니다. 수정된 이 문건은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조사 때 백 전 장관의 질책을 듣고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 때 이런 말과 취지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이 사람 교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원전 산업 정책 과정이 한시적 가동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던 최초 보고서 등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문건이 삭제된 것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공무원들이 증언도 했고 보고서가 삭제된 것도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수사가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수천억 원이 이 합리적이지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은 결정 때문에 수천억 원의 혈세가 지금 날아갔기 때문에 말입니다. 산업부가 2018년 4월 초 청와대에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보고를 올린 후 산업부는 노골적으로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한수원은 원안이 월성 1호기 영구정지 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원전을 가동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산업부도 마찬가지 의견이었고요. 심지어 산업부에 한수원 담당이 파견까지 와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상 원전의 영구정지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허가 절차가 한 2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원자력 안전기술원 쪽에서 이제 거기 가서 검사도 다시 해보고 이 경제성이 있는지 기술적으로는 안전한지 이런 거 다 재검토 받아야 되거든요. 이에 산업부 공무원들은 한수원에 장관이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즉시 가동 중단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옷 벗어야 한다. 한수원이라고 아무 일 없을 것 같냐라고 이제 협박을 했다는 거죠. 산업부의 압박으로 한수원이 한 회계법인에 발주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는 실제보다 낮게 나왔다는 게 감사원 의견입니다. 월성 1호기의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낮게 잡는 식의 경제성 조작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부풀리기 나름이니까 줄이는 것도 마음대로죠. 지난 5일 산업부와 한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의 이 사건 수사는 이런 감사원 감사 자료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거 범죄 수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수사한 겁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를 검찰 구태타, 정치 권력을 겨냥한 정치 수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 개인 자택을 압수수색하려는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이제 지지율 1위가 나오니까 이것도 대적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검찰총장이 정치한다 라는 식으로 이 수사의 프레임을 흐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보이는 거죠. 배후에 뭐가 있는지. 이 양반들이 왜 이렇게 탈원전, 원전 재가동하면 되죠. 근데 탈원전 아니다, 기다 이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의 문미혹이나 이런 청와대의 여기에 관련된 비서관들은 왜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 문미혹 보좌관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 박사예요. 근데 단순히 껍데기에 철근 좀 노출되어 있다는 거 가지고 내무방에 올렸다. 이 말은 대통령한테 얼마나 안 좋게 보고를 했겠습니까? 기존에. 그렇다면 뭘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문미혹 이 양반 지금 과기부 차관으로 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연관돼 있는 386 출신의 청와대 비서관들이 과연 순수한 마음에서 이랬을까? 탈원전이 돼서 원전이 멈추면 그만큼 LNG 발전소를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LNG 수입도 늘어나야 되고요. 그 LNG를 다루는 회사가 SK입니다. 현 정부하고 SK가 얼마나 가까운지는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석동 사건에서. 저 솔직히 대기업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은 인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간들의 소소한 이익 때문에 여기저기 무리한 일들을 진행을 했고 이게 수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월성 1호기 중단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얘들이 뭘 두려워할까요? 검찰 수사가 진행돼서 어디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청와대 비서관 중에 한 몇 놈이라도 LNG 관련 기업에 돈 받은 놈이 나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